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10월 23일 메이저리그 리뷰와 10월 24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그리고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오늘 경기, 오늘 휴스턴과 샌디에고 경기였는데, 뭐 거의 뭐 예상대로 들어왔네요. 어제 방송한 대로요. 휴스턴이 승리하면서 3승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역시 필라델피아가 승리하면서 3승을 먼저 가져가게 된 경기였습니다. 휴스턴 경기 같은 경우는 현재 양키스의 타격이 뭐 휴스턴의 마운드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의 마운드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제 뉴욕은 3안타에 그치면서 빈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휴스턴이 경기 초반 게리콜에게 투런을 치면서 그 점수가 상당히 양키스에게는 큰 점수로 다가온 듯 합니다. 결국 휴스턴이 승리하였습니다. 역시 이 두 팀의 시리즈는요, 홈런으로 갈리는 시리즈가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의 피홈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하비에르 같은 경우는 피홈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발 마운드에서 콜보다는 하비에르가 조금 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고요. 뭐 마운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타격의 흐름조차도 휴스턴이 앞서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경기는 역시 뭐 제가 승패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는 오바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16점이나 났죠. 두 선발 자원들이 1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갔는데, 뭐 저는 이 경기가 이 머나야를 올리는 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거기서 머나야가 웬 말입니까? 머나야가 원정에서 6.16 2승 6패. 이 머나야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머나야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가르시아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팔터 다음에 브록던, 뭐 벨라티, 핸드, 신더가드, 로버트슨, 애플린까지, 안 좋았던 애플린까지 제 몫을 해주면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 마운드에서만큼은 샌디에고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불펜 마운드에서 머나야가 올라오면서 완전히 경기 흐름이 필라델피아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5차전인가요? 다르비쉬와 휠러 이제 한 바퀴 돌았죠. 다르비쉬 원정 등판 3.50에 9승 5패. 다르비슈의 최근 원정 등판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홈 등판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홈 등판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원정 다르비슈는 신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피홈런, 이 포스트 시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힐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홈런입니다. 다르비슈가 10월 이후 계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고, 10월 13일에 3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전, 직전 필라델피아 1차전에서도 피홈런 2개를 허용하면서 이게 결국은 결승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휠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다 원정 등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피칭을 거두었고, 직전 샌디에고전에서 7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그 다음에 원정보다는 휠러는 홈에서 훨씬 더 강한 투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땐 오늘 선발 등판에서 샌디에고보다는 필라델피아 휠러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타격의 흐름 또한 지금은 필라델피아 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장타가 우수하며 득점 생산이 수월하다. 샌디에고의 타자들이 조금 주춤하는 듯하며, 그 다음에 오늘 휠러와 같은
수준급의 선발 자원이 등판했을 때 득점 생산이 썩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발 마운드에서는 휠러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휠러가 불펜 마운드는 분명 샌디에고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휠러가 직전 경기처럼 7이닝까지 소화해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두 선발 자원 모두 4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그래서 다르비슈는 4승 3패 4.07, 그 다음에 방어율이 4.07인데 WHIP가 0.99란 얘기는 뭐냐면 피홈런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피홈런이 오늘도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러 같은 경우 6승 3패에 3.64 방어율, 그 다음에 WHIP가 1.10, 6이닝 던져서 2.1 실점하고 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 59이닝 던졌는데 5피 홈런, 48이닝 던졌는데 8피 홈런. 예.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오늘 경기도 가져가면서 그냥 끝날 듯 싶네요. 예. 필라델피아의 승리 보고 굳이 언어보를 가라면 저는 저득점을 예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과 양키스 경기, 이 경기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경기입니다. 예. 과연 양키스가 그냥 스윕을 당할까, 한 경기도 못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양키스의 타격을 지금 고려한다면 도저히 양키스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물론 맥컬러스 원정 등판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예, 안 좋기는 한데, 그리고 올 시즌 양키스전 등판이 없었고요. 예, 한데 최근 맥컬러스의 두 번의 등판, 필라델피아, 시애틀전은 포스트 시즌이었고 필라델피아는 레귤러 시즌이었는데, 시애틀전에서 6피안타 2실점,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등판 보여주었고, 코르테스는 홈에서 강합니다. 예. 홈에서 6승 1패 1.95, 상당히 준수한 피칭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최근 9월 10월 피칭 모두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올 시즌 한 차례 6월 26일날 휴스턴전 등판했네요. 예, 6월 26일날 등판하면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 했는데, 5회 6회까지는 마운드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5, 6회까지는 마운드 싸움으로 흘러갈 것 같고, 코르테스가 털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맥컬러스가 털릴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회 6회까지는 한 점 싸움으로 흘러가면서 6회 이후에 불펜 싸움에서 결국은 휴스턴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의 어떠한 불펜의 높이가 양키스보다는 더 높은 상황이고, 불펜 자원들의 어떠한 뎁스조차도 양키스보다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컬러스도 그렇고 코르테스도 그렇고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10월 들어서 코르테스는 10월에 1개, 9월엔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맥컬러스는 그보다 좀 더 많이 맞았어요. 맥컬러스는 10월에 1개, 그 다음에 9월에 2개. 그러니까 뭐 두 팀의 선발 자원들이 그렇게 피홈런을 많이 허용하는 그러한 유형의 선발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5회 6회까지는 무난하게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저득점이 1순위, 저득점이 1순위, 그 다음에 승패를 굳이 꼽자면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NBA 경기 보겠습니다. 제가 NBA 방송한 이후로 모두 적중하였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틀리지 않으려고 없는 데이터 꾸역꾸역 짜내면서 한번 봐봤습니다. 한번 봐봤는데 일단은 기준점이 핸디 기준점이 막 높은 경기보다는 이 경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핸디 마이너스 3.5 딱 마음에 듭니다. 이 마이너스 3.5 워싱턴이 마이너스 3.5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워싱턴이 마이너스 3.5인지 클리브랜드가 마이너스 3.5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거 농구를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기 홈 기준인데 원래 보면은
예, 그쵸. 클리블랜드가 마이너스 3.5죠. 예, 클리블랜드 이쪽, 예, 마이너스 3.5. 예, 여기 마이너스 3.5입니다. 자, 이 경기를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뭐, 데이터상으로는 두 팀 모두, 예, 비슷합니다. 예, 116점 득점하고 102점 실점, 108점 득점하고 103점 실점. 첫 번째, 이 팀을 보면은 이제 주전 자원들이 이제 72점. 예, 그 다음에 평균 출전 시간도 뭐 비슷합니다. 30분, 28분.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벤치 자원들이 클리브랜드가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실점의 억제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35점, 44점이죠. 그죠? 예, 클리브랜드가 훨씬 더 득점에서 앞서 있고, 그다음에 31점을 실점하는 데 반해서 클리브랜드는 25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른 뎁스를 가지고 있는 클리브랜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클리브랜드가 백투백 경기이긴 합니다. 백투백 경기이긴 한데 예, 어저께 저기 뭐야 시카고군요. 예,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예, 승리하였죠. 예, 시카고의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하고 그다음에 미첼이 한 4, 5분, 33분인가? 예, 33분인가 뛰었고 나머지 자원들도 뭐 이렇게 예, 33분 다 밑쪽 안쪽으로 예, 대부분 플레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필드골도 보면은 예, 필드골 성공률도 클리블랜드가 워싱턴보다 좋고요. 그 다음에 3점 슛 메이드 개수도 그 다음에 3점 슛 성공률들도 예. 케빈 러브가 요새가 아니죠. 직전 두 경기 상당히 높은 3점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투도 높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비슷합니다. 리바운드 비슷한데 굳이 따지자면 리바운드만큼은 워싱턴이 조금 앞서네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도 클리블랜드가 앞서고 있고 턴오버 개수 비슷하고 석공도 비슷하고 저는 이 페인트 존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페인트 존 점수가 많은 팀이 상대적으로 기복이 덜한 팀입니다. 페인트 존 안에서의 득점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득점의 기복이 적다라는 거죠. 페인트 존 안에서의 득점 성공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적은 팀이 그만큼 실점 확률이 떨어지는 확실히 적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리하다.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예, 페인트점에 실점이 적은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페인트점 점수는 워싱턴이 조금 적은데 득점은 클리브랜드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스탯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굳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찾자면 일단 벤치 포인트에서는 클리브랜드가 워싱턴보다 앞서 있고 예. 벤치 포인트에는 그래서 1쿼터 비슷하게 가더라도 2쿼터 초반부터 2쿼터 중반 이후까지는 클리블랜드가 앞설 수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3점 슛이 조금 클리블랜드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는 약간 워싱턴이 앞서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 페인트 존 점수를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 페인트 존 같은 경우 그 페인트 존을 지키는 빅맨들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를 보고 싶은데 일단 클리브랜드의 프론트 코트는 누가 맡고 있냐면은 알렌 그 다음에 로페즈 이렇게 두 명이 맡고 있어요. 알렌이 평균적으로 31분 뛰고 있고요. 로페즈가 16분 뛰고 있습니다. 자, 알렌이 뛰었을 때 플러스 3.5고요. 로페즈가 뛰었을 때 플러스 19점입니다. 프런트 코트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게다가 알렌과 로페즈 모두
뭐 무난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로페즈 같은 경우 알렌보다 훨씬 더 출장 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 지금 로페즈가 세컨 유닛으로 뜨고 있는 상황인데, 로페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클리블랜드의 골밑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수비에서의 실점도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즉 워싱턴이 51점의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을 하고 있는데 리그 평균 47.6점이에요. 그런데 51점의 페인트 존 점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클리블랜드를 만나서 이 51점의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균보다 덜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워싱턴은 포르징기스와 가포드가 지금 프론트 코트를 맡고 있는데,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 괜찮습니다. 12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2점에서 14.5점. 하지만 포르징기스가 30분을 뛰고 있는데 나머지는 가포드가 17분을 뛰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8.5점입니다. 마이너스 8.5점이에요. 득점도 많지 않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자, 필드골에서 그 페인트 존이겠죠. 예, 77.8%의 득점 성공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수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77.8%면 상당히 높은 필드골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낮다? 그거는 수비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수비가. 가포드의 수비가 결국 클리브랜드의 알렌이나 로페즈를 상대로 많은 실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즉 34점보다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즉 페인트 존에서의 우위를 클리블랜드가 워싱턴보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백코트 자원에서도 뭐 미첼과 쿠즈마 뭐 별로 누가 하나 뭐 오히려 저는 이제 미첼이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요. 쿠즈마보다는요. 예. 미첼 같은 경우에 플러스 14.5입니다. 35분 뛰고요. 그 다음에 쿠즈마 같은 경우에 34분 거의 비슷하게 뛰죠. 6.5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미첼과 쿠즈마가 동시에 경기를 뛰고 있는 한 미첼이 보다 더 그 코트에서 본인 클리블랜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 모두 클리블랜드가 앞서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려할 점이 뭐냐면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미첼이 어제 경기에서 뭐 33, 4분 정도 뛰었는데, 예, 뭐 그런 그 정도의 어떠한 불안 요소는 있지만 일단 시즌 초반이고, 예, 시즌 초반이고, 그다음에 어제 홈에서 워낙 큰 점수 차로 이겼기 때문에, 예, 주전들이 그렇게 큰 체력 소모가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워싱턴이 직전 토요일 경기에서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를 했었죠. 시카고와 이 경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클리블랜드가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3.5 정도라면은 무난하게 클리블랜드가 극복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러브가 3점 슛 성공률이 60%입니다. 60%. 예. 5개, 3개. 예. 5개 던져서 3개 들어갔네요. 예. 60%고, 그 다음에 워낙, 러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오스만 같은 경우도, 55%, 미첼 42%, 예. 르버트 62%. 지금 3점 슛률이 다 미쳤죠. 예. 3점 슛률이 다 미쳤습니다. 보니까 4개 성공, 4개 시도에서 평균 2.5개, 7개 시도에서 3개, 5개 시도에서 3개, 예. 평균 4.5개 시도에서 2.5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냥 30% 후반대, 예, 그냥
그냥 뭐 무난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내 외곽에서 워싱턴이 클리브랜드보다 앞서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어저께 백투백 했다는 것 말고는 클리브랜드가 지금 스탯상에서 모두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5 핸디캡 클리브랜드가 무난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클리브랜드의 마이너스 3.5 핸디캡 승을 예상을 합니다. 나머지 경기는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프리뷰 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뭐 해외 축구, 야구, 뭐 농구 모두 다 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다 분석글 보실 수 있으시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다 분석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방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 앤 N팀장이었습니다.